화제의 신간 결혼을 배우다의 저자 이요셉 작가를 만났습니다. 스포츠 감동 실화 영화 불의 전차가 35년 만에 국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천혜의 환경과 친절한 섬김으로 어르신들을 돌보는 실버 요양기관 노인천국을 소개합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주최하는 제51회 정기전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요즘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사진작가 이요셉 씨의 결혼을 배우다인데요. 이 책은 신앙적인 결혼과 가정생활을 가르치기보다 남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이야기한 책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화제의 신간 결혼을 배우다의 주인공 이요셉 작가를 직접 만났습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길 바란다는 이요셉 작가. 그는 사진과 글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구하는 것이 저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네. 이요셉 작가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란 말씀을 따라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와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로 발걸음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던 이 작가는 그들의 불행한 모습보다 행복한 모습을 주로 담았습니다. 척박한 땅에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주로 찍는 사진들은 얼마나 이 아이들이 해맑게 웃고 있는가라는 여러 가지들을 사진 찍고 또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 작가는 최근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면서 얻었던 깨달음을 결혼을 배우다란 책으로 펴냈습니다. 이 또한 결혼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또한 사랑을 만나다, 하나님을 만나다란 주제로 사진전을 열어 독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그 가정이 교회란다 라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것들을 또 기록하고 그것들을 나눴던 자신의 유명세마저도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길 바란다는 이요셉 작가. 이요셉 작가의 사진전 러브모어는 내달 3일까지 안양 감리교회 갤러리 파구스에서 열립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기적 같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스포츠 영화 불의 전차가 오는 16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성과 작품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개봉 전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화 불의 전차는 1924년 파리올림픽 육상 금메달리스트인 해럴드 에이브라함과 에릭 리델 두 선수의 기적 같은 실화를 담은 영화입니다. 특히 선교사 출신인 에릭은 내가 달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빠른 달이란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이며 올림픽 수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싶다며 주일엔 경기를 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굽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되돌아보게 하는 에릭의 신념과 열정은 이 시대 크리스천들에게 강력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1981년 제작된 영화는 아카데미, 칸 영화제를 휩쓸며 전설의 명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홍우연입니다. 여야 3당이 20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국회의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는 대신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갖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원내 3당인 국민의당에는 2개 상임위원장이 배정됐습니다. 국회는 또 오는 13일 개원식을 열고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희망퇴직을 통해 2,000명을 추가 감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최근 사무직에 이어 과장급 이상 생산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조선업 불황 속에 고정급여 폐지 등으로 사실상 임금이 삭감되면서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 신청자들은 빠르면 이달 말 직장을 떠나게 됩니다. 전라남도의 한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 5명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부임한 이 교사는 안마를 해주겠다며 학생들과 수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도 해당 교사의 직위를 해제하는 한편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청산 위기에 몰렸다가 지난해 극적으로 살아난 국내 1세대 벤처 신화 펜텍이 신규 스마트폰 스카이를 들고 복귀할 예정입니다. 펜텍의 신작 모델명은 IM100으로 기업 회생 절차를 거쳐 시장에 복귀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펜텍은 오는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규 스마트폰 출시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우리 군이 동해상에서 독도 방어 훈련을 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매우 유감이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1986년부터 매년 2차례 실시하던 것으로 외부 세력이 독도를 불법 점령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를 차단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대한 일본 입장에 비춰 이번 훈련은 수용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란 견해를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현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천혜의 환경과 친절한 서비스를 갖춘 실버 요양기관 노인천국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제 몸처럼 돌본다는 노인천국 대표 박남주 목사를 김준수 기자가 만났습니다. 명성산과 산정호수의 싱그러움을 느끼며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노인천국. 대표 박남주 목사는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길 소망하며 노인천국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노인, 노약자를 모셔서 그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잘 선대하고 그래서 천국 생활하도록 우리가 다 누리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이제 소원이고 그래서 이름을 노인천국에서. 젊었을 때는 온 힘을 다해 교회를 섬겼다는 박 목사. 은퇴를 앞두고 교회 양로원을 찾는 어르신들을 외면할 수 없어 지난 2005년 포천 일동으로 사역지를 옮겨 노인천국을 시작했습니다. 노인천국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행복, 안식이라는 이름의 양로원을 비롯해 4개의 요양원과 2동의 웰빙 실버타운을 운영 중입니다. 박 목사는 100명이 넘는 직원들과 함께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돌봅니다.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나 돌아보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복지 사역을 기뻐하신 것 같아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잖아요. 어려운 순간에도 기쁜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섬긴다는 박남주 목사. 그는 나한 자를 섬겼던 손양원 목사처럼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나완자 돌던 손양원 목사, 나완자의 발등에 고름도 빨아서 나도 좀 더 내가 헌신적으로 노인들을 돌보고 싶다. 그래서 나도 좀 부족하지만은 좀 그런 사람들의 100분의 1을 따라가야 되겠다. 정말로 그래서 뭔가 복지계에 좀 이렇게 귀하게 일하고 싶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제51회 정기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땅에서 나의 분기실한 시편 말씀을 주제로 삼았는데요. 한국화와 서양화, 조각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엔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소속 작가들과 협회가 선정한 11명의 청년 작가가 참여해 80여 점의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최명룡 회장은 일상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만을 의지할 때 진정 자유한 삶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혼탁한 세상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8일 열린 개막 예배에선 토끼 인형과 소년 작품을 선보인 이정자 작가가 제29회 대한민국 기독교미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작가는 앞으로도 크리스천 작가들과 협력해 하나님 사랑을 심는 장을 만들고 싶다며 기독교 미술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13일까지 서울 중구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를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감신대 교수가 여제자를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학교 졸업생인 B씨는 지난해 조직신앙을 가르치는 A 교수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서부지검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최근 김조광수 커플이 제기한 동성혼 합법화 소송이 법원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 한국교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동성애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자담회에서
법무법인 INS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혼 소송에 관한 이번 판결에서 동성혼을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입장까지 나왔다며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생물학적 성과 관계없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침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한국교회 언론회가 논평문을 발표했습니다. 언론회는 성경 어디에도 성으로 인한 혼란과 무질서를 제시한 곳은 없다며 성의 결정은 신의 영역이며 이것을 인간이 법이라는 빌미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베트남 민간외교통상부, 인민원조 조정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면담을 갖고 향후 베트남 개발 협력 방안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구피플은 앞으로 교육 지원 사업, 보건의료 사업, 여성 직업 훈련 프로젝트 등 베트남의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